안녕하세요. 최대 입시신 민준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줄 아신가요? 아닙니다. 최대 입시생의 진짜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여름방학 전 2주, 이 짧은 기간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시는 살아날 수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 입시생의 골든타임, 여름방학 전 2주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민준쌤이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첫 번째로 소개하는 주제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는 입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없이 혹시 여름방학을 보내려고 한다, 이미 여름방학 시작부터 폭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번 방학 때 실기 좀 해야죠. 생기부 보강 좀 하려고요. 가족들과 어디 놀러 가서 좋은 경험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목표일 뿐이에요. 아니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제멀 완성할 거예요. 저 살 빼가지고요, 몸 만들 거예요. 생기부 요약본 쓸 거예요. 이 기간에 내신 성적 좀 보완 좀 해보려고요. 뭐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지만 이 말들 다 전부 뭐예요? 계획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렇게 목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보다가 꾸역꾸역 한 10시나 11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뭘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배도 고프고 그냥 민기적 될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한숨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이 여름방학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이 2주 동안 뭘 해야 되나? 여름방학을 잘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방학을 진짜 터닝포인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요, 투두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뭐 종목별 실기 점검, 여름방학 동안 하루 루틴 세우기, 뭐 체중, 식단 관리, 수시 지원 전략 설정하기, 이화여대 활동 보고서 초안 작성.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예시들이 있지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또 목표를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7월까지 제자리에 멀리뛰기 3m, 8월까지는 매니스볼 던지기 뭐 11m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더 위험한 거는 제멀 만점, 뭐 최대 합격생 되기, 이런 건 뭐예요? 명사류의 계획이라는 거죠. 명사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명사는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명사 중심의 계획을 동사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입시를 떠나서 인생 전반의 상황을 또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명사 중심의 계획을 움직이는, 직접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동사의 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이렇게 훈련한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나는 이렇게 한다 라는 식인 거죠. 저도 이제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 아이 8월까지 수학 몇 점까지 만들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너 이 대학 가려면 몇 등급까지 만들어야 돼. 이것도 뭐예요? 그냥 목표예요, 목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건 하수입니다. 8월까지 수학을 몇 점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무엇을 하면 될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떠한 영향, 어떻게 나에게 보상이 오는지를 깨우쳐 주면서 동기부여까지 심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름방학 동안 부모님께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 여름방학 때 수학 몇 점까지 올려야 된다. 너 여름방학 때 수능 3등급 만들어야 된다. 그냥 목표만 계속 주입시켜 준 거죠. 이렇게 목표만 자꾸 주구장창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기는커녕 공부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죠. 목표가 아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두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투두 리스트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2주 안에. 여름방학을 잘 보내려면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종목별 나의 실기 능력을 점검해 보자. 뭐 여름방학 동안 하루의 루틴을 뭐 세워보자. 체중 및 식단 관리를 해보자. 수시 지원 전략 설명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수시 지원 전략 설정하기를 세부 투두 리스트를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수시 지원 전략을 설정하려면 먼저 수시 대학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를 점검해 봐야 되고, 뭐 체대 입시 클리닉을 보든 뭐 지원을 확인해 보든 대학 어디가를 보든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리스트를 점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형 방법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유불리를 봐야지.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이 되는지, 내가 내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실기는 제머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매너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해서 유불리를 점검했으면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학에 맞을지를 설정하는 게 다 나오잖아. 수시 학종이 좋을지, 수시 실기 전략이 좋을지, 논술이 좋을지, 교과가 좋을지, 이렇게 전략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세부 계획을 세웠다면 단순하게 막연한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수험생으로 저는 바뀌어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드리면요. 목표를 이제 수립했어. 내가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목표를 수립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투두 리스트 중에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은 없을지를 또 해보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식으로 잘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현실적이고 스스로 해야 되는 아이로 바뀐다는 거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그걸 하면 이미 1, 2주가 막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주간의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꼭 구체적인 투두 리스트를 꼭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주제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체대 입시생입니다. 자, 그럼 체대 입시생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실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실기를 안 하거나 혹은 언제 실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이 영상을 강력하게 듣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학생 중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또 민준쌤이 하라고 하니까 괜히 또 하기가 싫어지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건데, 저는 실기 준비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시점의 문제를 좀 논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어떤 실기 준비의 계획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직접 체대 입시 학원에 방문해서 직접 부딪히고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나는 여름방학 때부터 실기학원을 다닐 거니까 배구화도 사야 되고, 배구화 사야 된다면 뭐 아식스를 사야 되는지 뭐 미즈노를 사야 되는지 이런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또 땀나니까 수건도 사야 되고, 목마르니까 물통도 사야 되고, 그런 어떤 물품들을 또 집어넣어야 될 나이키 가방도 필요하고, 또 운동하려면 학원 티셔츠도 있지만 가끔 멋있는 티셔츠도 입어야 되니까 저기 하남 스타필드 가서 부모님이랑 또 티셔츠도 고르러 가야 되고, 이러면서 언제 실기 준비하러 갈지 고민만 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어머님도 이 영상 끄시고 빨리 아이 데리고 체대 입시 학원에 방문해 보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제 체대 입시 학원에서는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여름방학의 시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근력 강화 훈련의 기간으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전에 3월, 4월, 뭐 5월, 6월 이때보다 여름방학 7월, 8월의 운동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 강도가 높아진 훈련을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상당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렇기에 지금 당장에 제가 체대 입시 학원에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기간으로 잡아라란 얘기예요. 마음으로만 내가 가야지 막 준비하고 있다가 딱 가서 그런 강한 훈련들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15년 전 제가 20대 한 중반 때로 이제 강사 생활을 할 때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딱 이제 체대 입시학원 이제 왔어. 막 옷도 막 새 거로 입고 배구화도 막 새 거야. 근데 30분 동안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굉장히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민중 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고서 그래 갔다 와라 하고 화장실에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문자를 보니까 민중 쌤 너무 죄송합니다. 이 길은 이제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포기를 한 거죠. 아무튼 이 2주간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여름방학 때부터 체대 입시학원을 가겠다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체대 입시학원에 가서 조금씩 운동 양과 운동의 강도를 올려나가는 거야. 그래야 여름방학 때 본격적인 훈련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때 갑자기 막 수능 공부하다가 갑자기 훈련해가지고 부상당하고 뭐 근육 융해증 오고 이런 경우들이 이 여름방학 때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당장의 실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또 세부 계획을 또 소개를 드리면요. 여름방학 전 2주 동안 학원에서 웜업하기, 몸 만들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변에 체대 입시학원 검색을 먼저 해봐야겠죠. 학원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다 상담 가기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그래도 다 가보세요. 학원이 많아도 하루에 1개씩 혹은 하루에 2개씩 다 가보고 나서 부모님께서 야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곳에 2가지 정도를 정해놓고 많으면 3가지 정도 정해놓고 애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애와 부모님이 상담을 받았죠? 그러면 애가 엄마 나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라고 결정했어요. 여기 민준쌤이 운영하는 패스 체대 입시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빨리 학원 선택을 하고 본격적인 그런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빨리 2주 안에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즉 중요한 건요. 이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실행이라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지금 체대 입시학원에 마루를 밟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친구인, 당신의 라이벌인 지금 제자리 멀리뛰기 1cm, 2cm, 3cm 매던 50cm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 당장 시작하시고요. 실기는 뭐예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당신의 합격을 만들어내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영상이 이제 중반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시느라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요, 아직 이 영상 보면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생각보다 저희 영상 너무 좋아요, 막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구독을 안 하시고 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뭐 영상의 내용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주제까지 오셨는데요. 사실 이 여름방학의 2주 정도의 시간은요, 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생기부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3학년이라면 이제 1학기 생기부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고1이라면 1학기 생기부 및 2학기 생기부를 이제 설계해야 되는 이제 시기인 거죠. 물론 학교마다의 일정이 다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실제로 이제 실기 준비와 뭐 정시의 준비 때문에 좀 빠듯하기 때문에 2주간의 시기 동안 이 생기부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께 따로 찾아가서 어필을 해야 돼. 생기부 마무리를 하려면. 우선은 체육과 관련된 이제 주제를 잡아보세요. 야구에 대한 걸 잡을 건지, 농구에 대한 걸 잡을 건지, 뭐 스포츠 경영에 대해서 잡을 건지, 그런 관련된 주제를 잡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을 하고 하면 아이들이 막 되게 걱정부터 많이 해. 막 A4 용지로 막 10장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장도 되고요. 반 장도 괜찮아요.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프린트해서 담임 선생님 또는 그런 각 과목의 선생님께 이제 방문을 해야 되고요.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이 잘 기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세 특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이제 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생기부를 떠나서 내신 자체가 낮은데 이거 뭐 생기부 마무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통 4에서 5등급, 뭐 낮게는 뭐 5.5에서 6까지일 텐데 학종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기부
생기부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등급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서 생기부만 잘 정리되고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크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나는 내신이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생기부를 통해서 내가 학종 전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내신이 높든 내신이 낮든 저 열심히 한번 학종 준비해서 제가 생기부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니 선생님이 찾아오지 말래요.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괜히 이 시기에 오지 마. 야 와도 나 반영 안 해줄 거니까 안 적어줄 거니까 오지 마. 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찾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찾아갔어. 선생님 막 몽둥이로 때릴까요? 혹시 막 찾아왔다고 감점하는 선생님들이 있을까요? 그런 선생님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럴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시기는 막 또 다 찾아오면 막 너무 바쁘잖아.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기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찾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야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MLB에 되게 유명한 일본 선수 이 이치로 선수의 스윙폼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럼 이치로 스윙폼을 뭐 분석해본다 라는 주제로 이제 탐구 활동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잘 이제 프린트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조용히 찾아가서 선생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지. 누구누구 선생님 제가 이렇게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세특을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서 선생님의 책상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꼭 세특이라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선생님 이거 그냥 보고서로 작성해 봤는데 잘 한번 검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인데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갖다 놨어 하고 제가 막 라이터로 불에 태워서 버릴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볼 수밖에 없어. 기특해서라도 이거 뭐야 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줄에도 적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니면 뭐 갖다 놓기도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친한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또 체육이니까 체육 선생님과 너무 친해. 그러면 체육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아니면 뭐 동아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잘 전달해주면 좋겠지만 또 체육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어. 야 누구누구야 부담스러워서 이건 네가 그냥 직접 해 라고 얘기해서 안 됐어. 그래도 그 체육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저기 국어 선생님 어제 그 민중이라는 아이가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되게 체대 입시도 체육도 되게 좋아해서 좀 종종 소통하는 친구인데 아니 그 친구가 그 무슨 보고서 하나 좀 국어 선생님한테 좀 전달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 갖다 드리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민중이가 선생님 찾아오면요 보고서 좀 봐주시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주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이 방식이 효과가 괜찮아요 진짜. 그래도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뭐겠어요? 뭐 점심시간이든 잠깐 쉬는 시간이든 그래도 직접 대면해서 전달 드리고 오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 전달만 했으면 끝인가요? 그 전달한 보고서의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가 잘 적혀 있는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께 찾아가고 뭐 전달하고 잘 적혔는지 확인하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힘들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말도 붙이기 어려운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어렵다고 이제 중단하고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시도 중단되고 포기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알아요? 옆짝꿍이 라이벌은요 지금도 선생님께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좋아. 제가 찾아갔어 막. 선생님 제가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요거 좀 세특에 반영해 줄 수 있을까요? 갔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교는 세특 입력 마감일이 지났어. 야, 너 왜 이제 와가지고 뒷북치고 그러냐? 라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다릅니다. 혹은 내가 활동했었던 그런 내용이 6월 초나 5월 달에 했었던 내용이야. 그러면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법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법적으로는 1학기 종료 후에 1개월 이내 8월 중순까지는 수정이나 혹은 그런 첨삭을 할 수가
있는 기간입니다. 법적인 내용 아니어도 학교 재량으로 그 정도 기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이제 학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늦은 시기까지 수정과 이런 보완을 해준 기간이 언제까지냐?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8월 29일 금요일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고쳐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실제 마감에 대한 확인은 해당 학교의 교무부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해당 과목에 대한 교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성향, 개인의 재량, 선생님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걱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민준쌤, 제가 실제로 발표한 게 아닌데 괜찮을까요? 적힐 수 있을까요? 또한 발표 안 하면 다 소용없다고 하는데, 발표 안 한 거면 보고서 써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발표를 우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활동을 했었다는 건 완벽한 근거이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그 보고서에 관련해서 선생님과 개인적인 면담 및 미팅을 했다거나 혹은 그거와 관련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근거로 인해서 기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문제, 이 발표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발표는요, 이 적극성과 능동성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행위 자체는 뭐예요? 능동적이어야 돼요. 누가 시킨다고 너 발표해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발표라는 표현의 형식으로 볼 때 그냥 학급 게시판에 게시만 해도 될 것을 발표까지 했다. 뭐예요? 이게 바로 적극성이 어필된다는 거야. 즉 이렇게 발표는 그 학생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적극성과 이런 주체성, 능동성을 표현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발표라는 걸 직접 못했어도 발표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면, 그거와 관련된 어떤 행동들을 했다면 발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다시 정의를 들면요, 발표를 하지 않아도 발표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치로의 스윙폼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을 분석한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어도 발표에 준하는 적극성을 어필하는 표현 및 방법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제가 볼게요. 자, 총 5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조언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야구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야구를 전혀 몰라. 통계자를 보고 왜 이치로가 그런 폼으로 또 이렇게 잘 쳤는지, 혹은 팔의 각도가 어땠는지 이거를 막 정리를 했어. 혹은 교과서에는 이치로 얘기가 안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논문을 찾아보고 스스로 탐구해 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친구들이랑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끼리 그냥 얘기만 나눠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이치로 선수가 스윙폼 말고 달리는 거나 다른 것도 한번 조사해보면 어때? 어쨌든 그 보고서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게 있어. 그렇게 해서 또 피드백을 또 다시 드렸어. 그러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뭐예요? 생기부에 적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아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건데 혹시라도 또 그와 관련돼서 혹은 이런 생기부 마감에 관련돼서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한다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 같이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2주의 기간이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8월 말까지도 이렇게 보완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방학 2주 동안 어떻게 또 보내면 좋을지, 이 2주간의 이 최대 입생의 이 골든타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제 3가지 주제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컨설팅을 받으시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이나 동영상 설명란에 자세한 또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한 이유는 사실 학생들보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더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입시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기부가 단순히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 합격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여름방학 다가오는데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고민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아이가 실기학원에 당장에 가고 싶은데 혼자 고민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지, 혹시 우리 아이가 목표만 세우고 막연한 이 목표에 허우적대고
되고 있거나 아까 얘기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에만 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모로서 혹은 인생을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한 번쯤은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2주, 뭐 길게는 3주 조금만 더 신경 쓰잖아요. 학종의 방향, 수시 6장의 전략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입시가요, 합격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민준쌤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